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나스닥은 1% 가까운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미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악보합세를 보였지만 나스닥은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이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적 발표 이후에 큰 기대감 없이 눌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급상승에 의한 어느 정도 매물출회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악재로 하락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지표들 자체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뉴욕 증시 어느 정도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종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 하지만 단기적으로 눌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크게 오른 데 대한 여기에 차익 실현 물량 거래 영향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지표들이 어느 정도 잘 나와주고 있고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달린 데에 대해서 그냥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작년 12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는 0.4% 오르면서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다만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전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지표 자체가 굉장히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CPI 결과 이후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점,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시장 자체가 안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특히 슈퍼코어 물가 같은 경우에 무난하게 하락한 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전월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트럼프 취임 전 올랐던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망은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리 하락에 대한 공매도 관련주, 이 부분에 대한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트럼프 취임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흐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대형주 위주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CPI 지표 자체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CPI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을 모두 바꿀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지표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고,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점은 트럼프 정부, 이 트럼프 정부가 취임 후에 어떤 움직임이 보일 것인지, 추세 전환이 나올 것인지, 기존의 매물, 물량대 출하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 또 한 가지 본다고 한다면 높은 금리 부분, 이 부분의 흐름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의 금리 제어에 대한 트럼프 정부 초기의 대응,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나온 지표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지언정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 기대하고 있고요. 또 간밤에 마감한 3대 지수 역시 시작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었고 하방 압력을 크게 보여주면서 낙폭을 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들, 매물이 더 나올 것인지 추세 전환에 성공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여기와 더불어서는 국채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서 드려볼게요. M7 종목들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이죠. 특히나 낙폭이 깊은 건 애플과 테슬라 쪽이었습니다. 애플 쪽에서는 어떤 기사 제목으로 사과가 굴러떨어졌다 이런 기사 제목도 나오더라고요. 애플의 하락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부분 가장 크다, 판매량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테슬라와 애플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 출하 부분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트럼프 임기 앞둔 상황에서 긴장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애플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매출 부분, 특히 중국향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았다가 지금 상황에서 무역 분쟁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매출이 중국향 매출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리스크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빅7, M7 종목군들의 하락은 단기적인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개별주들의 흐름, 개별 섹터들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M7에 대한 출렁임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의 눌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애플이나 그 외의 M7 주들이 근본적인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이 있어야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들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섹터의 출렁임에 따라서 M7 종목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단기적인 흐름은 짧게 눌림 이후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부분,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의 방향성,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신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